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신면철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병원 5층에서 영상을 찍다가 오늘은 좀 다르게 저희 병원 4층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미지가 좀 다르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바로 뭐냐? 보톡스로 가늘어지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톡스 편에 대해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톡스는 크게 첫 번째, 근육을 줄이는 근육 보톡스, 대표적으로는 턱 보톡스나 아니면 오늘 설명드릴 종아리 보톡스, 그리고 승모근 보톡스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름을 줄이는 보톡스, 대표적으로 이마나 미간 보톡스 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잔주름이나 모공을 줄이기 위해 하는 스킨 보톡스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근육을 줄이는 첫 번째 근육 보톡스 중에서 종아리 보톡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아리 보톡스를 맞기 전에 종아리가 왜 굵은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종아리의 모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아리 부분은 우리가 흔히 종아리 알이라고 부르는 장단지근이 내측과 외측으로 존재를 하고 그 아래에 가자미 근육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아래에 발꿈치 힘줄이 붙습니다. 자, 왜 우리가 종아리 보톡스를 맞기 전에 종아리의 이런 해부학 구조까지 알아야 하냐면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다고 무조건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톡스는 철저하게 근육만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아리가 굵어 보이는 부분 중에서 근육의 부분만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종아리를 만져보면 근육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죠? 지방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지방이고 어느 정도가 근육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만으로는 감별이 쉽지 않습니다. 종아리에서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근육형, 두 번째 지방형, 세 번째 혼합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꿈치를 딱 들어보면은 종아리 알이 두 개가 그냥 딱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종아리 알이 딱 두드러지게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형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종아리 보톡스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지방형, 근육이 적고 지방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육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지방흡입이나 아니면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혼합형입니다. 사실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은 이 혼합형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지방과 근육이 둘 다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근육의 비율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종아리 보톡스가 권유가 되고 이 종아리 보톡스로도 종아리가 많이 가늘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근육이 많은지 아니면 지방이 많은지 감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환자분들이 그냥 발꿈치만 딱 들면은 종아리 알, 즉 장단지근이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여성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렇게 정확하게 근육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참 애매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발목과 종아리의 두께의 비율입니다. 자, 첫 번째, 발목의 둘레와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둘레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 즉 종아리 부분에 비해서 발목이 많이 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육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종아리에 비해 발목이 많이 두꺼운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지방형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앞에서 종아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발목의 경우에는 발꿈치 힘줄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아리에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발목으로 갈수록 힘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 자체가 두꺼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근육이 발달했다기보다는 지방 자체가 좀 비율이 많으신 분들에 속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가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계략적으로는 이 발목의 두께 비율과 종아리의 두께 비율 차이로서 근육형에 가까운지 아니면 지방형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 보톡스를 시술하기 전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아리뿐만 아니라 다음 편에 설명드릴 승모근 보톡스나 아니면 팔뚝 보톡스와 같은 다른 바디 보톡스에도 해당이 되는데 미용 목적을 위해서 맞는 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안 맞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술하는 부위의 근육의 각각의 기능과 그리고 맞는 환자분들이 이러한 근육을 직업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의사분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퍼분들과 같은 운동선수분들도 요즘에 이러한 종아리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는데, 예를 들어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너무 줄여도 안 되므로 우리가 적당한 정도를 환자분에 따라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장단지근이 내측과 외측에 두 갈래로 존재하고 그 아래에 가자미근이 존재를 하는데, 종아리 보톡스가 들어가는 주된 위치는 바로 이 장단지근입니다. 근데 이 종아리에서의 내측과 외측도 용량을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다리가 O자다리이신 분들이 O자다리에서 내측에 있는 장단지 근육이 더 외측보다 크다고 가정했었을 때, 내측에다가 무조건 보톡스를 많이 넣어줘서 용량을 더 줄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O자다리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겠죠. 즉, 근육의 양이 크다고 무조건 비례해서 넣는 게 아니라 최종 결과물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쁘게 일자다리로 보일 수 있게 맞춰서 보톡스의 용량을 조절해서 넣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술 시에는 엎드린 상태로 까치발을 든 형태를 취해서 이러한 장단지 근육이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근육 모양을 디자인한 이후에 우리가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를 주입을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보통 용량은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250 유닛 정도를 주입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이 발달된 사람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근손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두 달 뒤에 한 차례 더 주입하는 방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육 보톡스의 경우에는 보통 5, 6개월마다 시술을 받게 되는데, 종아리 보톡스처럼 큰 근육의 경우에는 시술을 1, 2개월 후에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시술을 더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와 같은 바디보톡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근육의 모양 등을 고려를 해서 2회에서 3회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종아리 보톡스는 들어가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까지 받았는데 5, 6개월밖에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 이게 보톡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다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종아리 퇴축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종아리 보톡스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체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팡이나 유모차 같은 거에 의지해서 걸어가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자체의 매스가 줄기 때문에 하체 근력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으므로 영구히 줄어드는 수술적 방법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종아리 보톡스를 통해서 5, 6개월마다 맞아주기는 하지만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지방의 두께도 두껍기 때문에 근육이 비교적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사기를 얼굴에 쓰는 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근육의 여러 군데를 찌르는데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지방층이 깊어 보이는데 그러면 깊숙하게 들어가는 바늘을 사용해야 되는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보톡스가 확산되면서 근막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의 두께감이 많은 사람이 막 바늘까지 무조건 긴 바늘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얼굴보다는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바늘을 사용을 하고 또 여러 군데를 자입하고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즉, 지방의 두께도 두껍고 그리고 근섬유 자체도 크기 때문에 바늘 자체가 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골고루 여러 군데를 자입하고 충분히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입 후에 문질러주는 행동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턱보톡스의 부작용 중에서 우리가 턱보톡스를 맞은 이후에 오히려 한 며칠 지나서 알사탕 먹은 것처럼 턱 근육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턱 근육이 비교적 두꺼운 사람에게 많이 생기고, 깊은 층에 비해 얕은 층에 있는 근육이 비교적 덜 제압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한두 포인트를 넣어주게 되면 다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근육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보톡스로 제압되지 않은 부위가 상대적으로 보상성으로 비대해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는 근육이 크므로 우리가 종아리 보톡스를 여러 군데 수직으로 자입을 한 이후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저는 시술 이후에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것이 멍이나 약간의 저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바늘이 들어가게 되면서 혈관은 어느 정도 찢으면서 안에 있는 혈액이 나오게 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멍인데, 이거는 정말 복불복입니다. 주사 바늘을 안 그래도 깊이 찌르는데 하필이면 그 위쪽 부위에 실핏줄이 있어서 그 실핏줄을 건드리게 되고, 심지어 끝난 이후에 약간의 마사지를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멍이 더 잘 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겨봐야 한두 부위 정도고 생기더라도 1, 2주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늘이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근막이나 신경 부위를 건드리면서 약간의 저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며칠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는 방법, 종아리 보톡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적으로 불편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맞아준다면 큰 부작용 없이 다리를 가늘어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운 어깨선을 가지기 위해서 맞는 우리 승모근 보톡스와 연예인분들도 많이 맞게 되는 팔뚝 보톡스가 뭔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뭔지, 부작용이 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